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생물박노광입니다. 오늘 2월 23일 서울시 생물 문제를 해설을 하는데 총평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문제가 좀 수능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만한 큰일 신문에 나올 만한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었고 그리고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내가 보기엔 약간 쉬웠던 것 같아요. 예년하고 우리 이전 거는 한꺼풀씩 씌워놔가지고 그걸 벗겨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꺼풀 씌우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벗겨서 본다 이런 건 없는데 왜 난이도가 어렵게 생각되는가 그러면 K형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문제 이게 6문제나 20문제 중에서 6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약간 체감으로 약간 난이도가 있다 어렵다라는 걸 하지만 하긴 K형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모르면 못 풀거든요. 1, 2, 3, 4로 나오면 아는 거 빼고 풀면 풀 수 있는데 K형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면 못 풀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렵다는 감을 잡은 거지 실제로는 한꺼풀 씌워놓은 예년같이 한꺼풀 씌워놓은 문제는 거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전의 문제는 뭐 효소 X에서 뭐가 뭘로 바뀌었다 막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꺼풀씩 다 벗겨놔야 아미노산이 나오게 보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냥 발린 이렇게 나오고 그냥 바로 눈에 보면 나오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면 예년보단 비슷하거나 조금 그래도 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가기 전에 어느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가를 한번 보면 항상 나오듯이 분자와 세포, 유전학, 동물의 구조와 기능 여기에서 요번에도 정확하게 80%가 나왔네요. 보통 80에서 85% 나오는데 이번엔 요 세 군데서 15%, 35%, 30%니까 딱 80%가 나오고 진화에서는 한 문제가 안 나오고 생물 다양성하고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오히려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거의 여기도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꼭 그렇다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원만 우리는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단원을 다 해서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공부를 해나가고 특별히 1단원, 2단원, 5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단백질에 대한 옳은 것을 설명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 헤모글로빈 적혈구, 미오글로빈 근육세포 이건 여러 번 했었던 거잖아요. 헤모글로빈 적혈구, 근육 속의 단백질이다. 맞고 그다음 산소압에 따른 헤모글로빈 산소 결합곡선,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이나 결합곡선 우리 그렸었죠.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어떤 게 미오글로빈인가? A, B 중에서 A가 미오글로빈이고 B가 헤모글로빈이라고 우리 했어요. 태화 모체,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했었어요. X자 모양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는 말인데 이제 디귿이냐 없어야 되냐 리을이냐가 문제가 되죠. 디귿번에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모두 복열 분자로 햄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색이라 그랬어요? 빨간색이라 그랬어. 그래서 안심 등심이 빨간 이유는 왜 그런가? 바로 미오글로빈 때문에 빨갛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빨갛다. 햄이 붉은색의 색소 단백질이잖아요. 햄 구조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빨간색이다. 그래서 햄을 가지고 있다가 돼야 되죠. 리을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리을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왜 그런가? 미오글로빈 몇 차 구조인데? 3차 구조면 이런 폴리페프트가 모여서 구형이 된 3차 구조잖아요. 헤모글로빈 몇 차 구조예요? 4차 구조 알파 2개, 베타 2개 있어야 되지. 그럼 미오글로빈 알파 2개, 베타 2개 있지 않거든요. 3차 구조인데 그럼 당연히 이건 배운 거잖아요. 그럼 아니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바로 3번 나와야 되죠. 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차 구조, 미오글로빈 3차 구조 우리 교재에 써 있잖아. 근데 헤모글로빈 4차 구조고 알파 2개, 베타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리을은 잘못됐고 기억, 니은, 디귿 해야 되죠. 2번에 개구리의 수정란은 나날 계속해서 포배를 형성한다. 나날에 대한 설명으로 나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나날은 발생 초기 단계로 다세포를 만드는 빠른 세포 분열, 다세포 수정란에서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굉장히 세포 분열 빨리 하죠. 또 DNA 복제, 유사 분열, 세포 분열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왜 그런가? 무슨 기와 무슨 기 없으니까. 지원기와 G2기가 없으니까 SM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했어요. 이건 잘 몰라. 4번 보니까 유전자의 전사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새로운 단백질이 거의 합성되지 않는다. 유전자의 전사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무슨 기와 무슨 기가 없으니까. 지원기, G2기가 없으니까 지원기에는 세포의 생장에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G2겐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시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상태로 나날하잖아요. 확실히 맞죠? 확실하게 1번, 2번. 기억, 니은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K형 문제도 아니고 1번, 2번, 4번이 확실히 맞으니까 틀린 건 3번이죠. 그런데 개구리가 세포 만드는데 며칠 걸리는지, 누가 며칠 걸리는지 이걸 누가 외워요? 그렇지만 1, 2, 4번 이렇게 확실한 답을 준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43시간 걸린대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43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개구리가 단단한 세포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것까지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확실한 답이 있으니까 3번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건 나날에 대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 계속 문제 풀던 문제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 세포를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와 광합성에 관한 틸라코이드 설명조에서 옳은 것을 보고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번에 틸라코이드의 스트로마,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틸라코이드의 스트로마 아니잖아요. 틸라코이드 막의 스트로마 쪽과, 내가 계속 얘기하죠. 틸라코이드 막이 이렇게 있으면, 틸라코이드 막이 이렇게 있으면 ATP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ATP는 여기 전자전달 있고, 여기 ATP 합성 효소가 있는 통로가 있고, 그럼 여기서 수소이온이 스트로마로 확산되면서 뭐가 생성되는가? ATP가 생성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ATP 생성 또는 NADPH를 NADP로 만드는 거 다 어느 쪽이라고 했어요? 스트로마 쪽이라고 누누이 설명했던 거예요. 그럼 물 분해되는 건 어느 쪽이라고 했어요? 그라나 쪽에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물 분해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 분해된다 그림까지 그려줬고, 우리 교재에 그림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분해되고 여기서는 ATP와 NADPH가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을 정확히 하면 틸라코이드 막의 스트로마 쪽에서 쪽하고 또 미토콘드리아는 기질. 미토콘드리아 같으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뭐 어디로 확산될 때, 그렇죠, 기질로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된다 그랬죠. 그럼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ATP가 생성된다 맞잖아요. 근데 말을 조금 엉성하게 해놔서 이런 모양이 된 거지. 틸라코이드 막의 스트로마 쪽과 해야 돼요. 그 다음 디귿번 먼저 봐요. 디귿번에 틸라코이드의 스트로마에서, 이것도 틸라코이드 막, 이거는 실제로 틸라코이드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스트로마에서 수소이온 농도는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해야 되죠. 틸라코이드의 스트로마 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틸라코이드 빼고 스트로마에서, 그렇다면 뭐라고 치면 되는가? 엽록체의라고 하든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수소이온 농도는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보다 낮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수소이온 농도는 어디가 수소이온이 더 많은가? 수소이온은 어디가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기질로 스트로마 쪽으로 확산돼서 나가야 ATP가 생성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많아야 되는가? 여기가 많아야 확산이 되죠. 그럼 어디가 더 많다라고 해야 되는가?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 스트로마 쪽이 틸라코이드 내보다 낮다. 맞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말이고, 이걸 빼고,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에서 전자가 산소로 전달된다.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이면,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이면 여기서 산소가 전달된다. 이거는 다 알죠. 산소가 어디 있는데? 기질에서 산소를 받아야 되죠. 전자가 전달되면서 기질로 산소 받아서 기질에서 물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전자의 최종 수용체 산소. 이건 막 사이 공간이 아니라,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이 아니라 기질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니은번이 문제죠. 니은번이 뭐가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엽록체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 뭐 있어요? 1, 2, 유비퀴논 있고, 그 다음에 3, 4가 있고, 여기에 무슨 효소가 있는가? ATP 합성 효소가 있죠. ATP 합성 효소가, 이게 미토콘드리아 막에 있어요. 막에 있는데, 전자가 전달되는데, 여기서 전달될 때는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되는가? 요거는 막 사이 공간이고,
내막사이 공간.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수소이온이 능동수송돼야 되는가?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이 무슨 수송이 일어나요? 능동수송이 일어나죠. 양성자 펌프. 그럼 수소이온이 능동수송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수소이온이 많아지죠.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수소이온이 무슨 요소를 통해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거는 무슨 수송인가? 능동 수송되면서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전자전달이라고 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화학 삼투. 이것을 합해서 뭐라고 했어요? 산화적 인산화라고 했죠. 저 문제에서 뭐라고 문제에서 나왔는가 하면 무슨적 인산화라고 나왔어요. 산화적 인산화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전자전달과 화학삼투를 합한 거예요.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막 사이로 결정으로 이동된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내막 사이로 이동된다. 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질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 기질에서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으로 이동된다도 맞고,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에서 기질로 이동된다도 맞아요. 그럼 저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이렇게도 이동되고 이렇게도 이동되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이동되고 이렇게도 이동되니까 저거는 실제로 맞다고 볼 수도 있고 틀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이동되니까 기질에서도 이동되고 여기서도 이동되잖아요. 그래서 니은 번도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무슨적 인산화라고 했는가? 산화적 인산화라고 했어요. 산화적 인산화면 이걸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전달이고 여기 화학삼투잖아요. 근데 우리 하이클래스 교재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가? 아닌 걸 증명하려고 내가 여러 군데서 빼왔어요. 두산백과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산화적 인산화는 산화하는 반응에서 전자이동대에 따라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이 생성되는 ADP를 인산화시키는 반응. 전자가 이동되고 ADP를 인산화. 이걸 산화적 인산화라고 해요. 이건 두산백과에 있는 거고. 캠벨에선 뭐라고 나왔는가? 그러면 캠벨에선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왔고. 근데 이 그림은 캠벨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하이탑2에서도 나오고 EBS 교재에도 수능의 EBS 교재에도 요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와 있고 3번에 이건 캠벨 전상학 교수가 지은 거고 이건 강해묵 교수가 지은 건데 생물의 과학의 구판 177쪽 9-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산화적 인산화의 두 구성 요소는 전자전달과 화학삼투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지 이것만 산화적 인산화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프리만 생명과학에도 뭐라고 사업하냐 뭐라고 나왔는가 그러면 ATP 생성 방식은 ADP의 인산화를 NADH, FADH와 산화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라고 했어요. 화학삼투만이 아니고 또 브루커의 생명과학 3판 여기도 마찬가지 산화적 인산화로 불리우는 이유는 NADH, FADH의 전자가 이탈되면서 산화되고 반면에 인산화되면서 ATP가 생성된다가 됐어요. 문제에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안 하고 인산화라고 했으면 이거 답 아니에요. 인산화라고 했으면 이것만 인산화니까. 근데 인산화는 이것만 인산화잖아요. 그러면 인산화라고 했으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내막 가는 게 아니라 내막 사이 공간에서 기질로 가는 게 인산화죠. 그래서 만약에 산화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것도 틀린 말이니까 기억되듯이 맞아요. 근데 산화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게 되는가 그러면 반드시 이거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산화되고 인산화되면서 ATP가 생성된다. 산화적 인산화 연결시킨다. 또 이건 생명과학이 아니라 생화학에서 유명한 교재가 레인저 생화학이에요. 거의 대학생들이 거의 다 쓰는 교재예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산화적 인산화는 기전은 세 가지 명확한 구성 요소를 갖는다. 세 가지를 산화적 인산화인가? 전자 흐름 첫 번째. 두 번째 양성자 B2가 막을 횡단하는 오르막. 이건 능동송이라는 얘기예요. 오르막 능동송. 그리고 양성자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양성자 결기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양성자가 이동. 이거는 확산이에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의 명확한 구성 요소를 갖는다. 뭐가 되는가? 전자 흐름, 능동성, 확산.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다 찾았어요. 다 찾아가지고 이것만이 아니라 더 열거할 수 있는데 한 칠판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딱 이것만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면 뭐가 산화적 인산화인가 그러면 이것도 맞고 기억도 맞고 디귿도 맞는데 니은도 분명히 이동해요. 이동하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래서 이건 답이 없음이에요. 답 없음. 기억, 니은, 디귿이 없잖아요. 그래서 3번 하나, 1번 쉬웠죠? 2번 쉬웠죠? 3번 답 없죠? 그리고 4번, 이제는 호수 바닥에 살고 있는 메타인 생성세균과 프로테오 박테리아에 속한 니트로조모나스하고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 여기서 이제 요건 안 들어본 말이에요. 안 들어본 말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요건 무슨 세균이에요? 고세균이고 프로테오 박테리아 이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진정세균의 그람 음성균 우리 하이클래스 교재에 있잖아요. 그람 음성균이라면 무슨 세균인가? 진정세균이에요. 따라서 요 놈은 무슨 세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테오 박테리아에 속하는 얘와 광합성하는 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세균인가? 진정세균이에요. 안 어렵지. 고세균과 진정세균의 비교 맨날 하던 거죠, 이거. 해볼까요? 1번에 메테인 생성세균과, 그럼 무슨 세균과? 고세균과 무슨 세균은? 진정세균은 진핵생물과 유사한 RNA 염기서를 가지고 있다. 진핵생물과 유사한 RNA 염기서를 누가 더 가깝다 그랬어요? 고세균이 가깝다. 우리 문제 풀면서 했어요. 기출문제 풀면서. 그래서 고세균이 더 가깝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고. 2번에 메테인 생성성과 시아노박테리아는 DNA 히스톤 갖는다. 누구 안 가져요? 그렇죠. 이건 안 갖잖아요. 이건 이런 말 나오니까 자꾸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려워. 이건 무슨 세균이에요? 진정세균과 이것도 진정세균이잖아요. 그럼 진정세균 한 종류 RNA 조합에서 간다. 노래 불렀던 거예요, 이거는. 맞죠? 메테인 생성성과 이건 고세균이고 이건 진정세균이고 모두 펩티도그리칸 이것도 노래 불렀던 거예요. 누군 펩티도그리칸 아닌가? 얘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쉽죠? 그럼 1, 2, 4 계속 쉬웠어요. 1, 2, 4 계속 여러분들 보다 보시피 쉽잖아요. 왜 어렵다 그래 이거? 책에 다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말을 이렇게 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건 한꺼번에 씌워놓은 것도 아니에요. 프로테오 박테리아에 속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진정세균이지 뭐예요. 이건 한꺼번에 씌운 것도 아닌 거에 해당돼요. 앞에 있는 문제 한꺼번에 씌운 문제가 우리 작년에 출제했던 거 한꺼번에 씌워서 나왔지만 이거 한꺼번에 안 씌우고 나왔어요. 또 5번 문제는 RNA 종류와 그 양의 특정 단백질 생성하려면 무슨 RNA가 있어야 단백질 생성해요? mRNA가 있어야 되죠. 그럼 mRNA가 답이 돼야 되죠. mRNA. 그런데 단백질 생성이 너무 많이 되면 RNA 모두 일어나야 되니까 간섭도 일어나야 되죠. 그럼 무슨 RNA가? 마이크로 RNA. 어려워요? 안 어렵죠? 마이크로 RNA. 그래서 4번 돼야 되죠. 세포 매개 면역 반응. 세포 매개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세포 매개 면역 반응. 우리가 반응에는 세포 매개 면역 반응과 또 무슨 면역 반응이 있어요?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은 항체 매개 면역 반응이라고도 해요. 항체 매개 면역 반응. 그건 B세포에 의한 체액성 면역이잖아요. 항체 매개 면역 반응은 체액성 면역이고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은 세포성 면역이죠. 그러면 도움 T세포는 어디에 관여해요? 체액성, 세포성 둘 다 관여하죠. B세포는 체액성에만 관여하죠. 독성 T세포는 세포성에만 관여하죠. 요거는 보조 T 림프구에게 단백질과 외래항을 제시한다. 이거는 체액성이나 세포성이나 둘 다 되죠. 체액성, 세포성.
보조 T림프는 인터루킨 2를 분비해서 B림프를 활성화시킨다. 무슨 성 면역인가? 세포성. 체액성. 인터루킨 2를 세포독성 T림프를 활성화한다. 무슨 성 면역인가? 세포성 면역. 그래서 보조 T림프를 활성화시킨다. 항원제이 세포가 얘를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체액성, 세포성 둘 다 되죠. 그럼 이 문제에서 무슨 성 면역을 찾으라고 그랬는가? 세포성 면역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세포성 면역은 요게 세포성 면역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가? 기억? 디귿, 리을인데 답을 4번이라고 해놨어요. 이건 답 틀렸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답은 몇 번 돼야 되는가? 3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그럼 고등학생도 풀어요. 그게 수능에 나왔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한 문제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우리도 난리죠. 하나 가지고 내가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1, 2, 3번은 답 없고 4번 쉽고 5번도 쉽고 6번 답 틀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돼요. 어떤 콩껍질의 색깔이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두 개의 유전자에서 조절되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검은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A와 B에 대해서 불완전 구성이다. 다인자 유전의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우열의 법칙에 적용되지, 우열의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나요? 다인자 유전 제일 먼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다. 그랬죠? 연속적이고 또 무슨 분포곡선을 나타내는가? 정규 분포곡선을 나타낸다. 그래서 연속적이고 정규 분포곡선을 나타내고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우변들의 우열의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열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구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실제로 A와 B는 큰 것을 나타내고 스몰 A, 스몰 B는 작은 걸 나타낸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A와 스몰 A가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열의 원리라면 라이트와 라이트 스몰 t는 어떤 건가? 큰 콩 같잖아요. 그런데 다인자 유전이라면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큰 콩, 이건 조금 덜 큰 콩이 되지. 대문자의 수에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중간 유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완전 구성이다.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불완전 구성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검은 콩과 가장 흰 콩을 교배해서 가장 검은 콩과 B와 가장 흰 콩을 교배해서 나온 F1 끼리 교배해서 F1 끼리 교배한 F2 이것끼리 교배한 F2 C도 없어. 그냥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F2에서 F1 세대의 색깔과 동일한 그랬어요. 그럼 대문자 몇 개 가진 거? 두 개 가진 거. 두 개 가진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 몇 개가 되는가?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니까 전체 몇 개 중에서? 그렇죠. 16개 중에서 대문자가 다 몇 개인데? 4개인데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죠.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C 쓰라 그랬죠? 그래서 4, C 2개 선택한다가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건 그다음부터는 산수지. 그래서 16분의 이건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러는가? 2 팩토리얼 분의 3 한다 그랬죠? 4 곱하기 3. 2 팩토리얼은 2 다음에 끝까지 가야 되니까 2 곱하기 1. 그럼 2분의 10이잖아요. 16분의 2분의 10이니까 6 돼야 되지. 기억나죠? 우리 문제 풀면서.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래서 U7번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고. 8번 문제는 양이인자 이형잡종. 그래도 이렇게만 안 쓰고 요거 써줬으니 다행이네. 양성잡종. 우리 단성잡종, 양성잡종, 삼성잡종 했었죠. 그럼 양성잡종, 그럼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 교재에 이렇게 써서 양성잡종이라고 분명히 써줬잖아요. 그럼 양성잡종에서 설명지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두 쌍 중 한 쌍전자의 각 대문자잖아. 한 쌍이 달라요? 두 쌍이 달라요? 두 쌍이 다르지. 양성잡종이니까. 우리 교재에 이거는 몇 성잡종이라고 돼 있어요? 삼성잡종.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긴 양성잡종이니까 두 쌍 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두 쌍 다 달라야 되고, 이배체 단일 유전자 이건 단성잡종이에요.
단일 유전자 아니잖아요. 두 쌍의 유전자잖아. 두 쌍의 유전자. 2N은 똑같아요. 2N짜리인데 두 쌍이지. 그래서 2N짜리인데 두 쌍의 유전자에 의한 표현이다. 2N짜리 두 쌍의 유전자의 표현이다. 틀렸죠. 3번. 서로 교배하면 9종류의 다른 유전자형이 나온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여기에 독립유전이라고도 안 나왔어. 상인연관도 안 나왔고 상반연관도 안 나왔어요. 독립유전이라면 몇 종류의 유전자형이 나오는가? 독립유전이라면 이거 다 지워버렸네. 라지 B, 스몰 b가 독립유전이라면 여기서 유전자형 몇 종류 나와요? 문제 풀면서 맨날 해준 건데 유전자형은 몇 종류 나오는가?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에서 유전자형 독립유전이라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유전자형 몇 종류? 세 종류.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니까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잖아요. 세 종류. 또 요거하고 요 사이에서 유전자형 몇 종류? 세 종류. 곱하니까 9종류 맞죠? 유전자형 9종류. 그런데 표현형은 몇 종류? 유전자형 9종류. 그런데 상인연관이면 유전자 몇 종류인가? 상인연관이라면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잖아. 상인연관. 또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걸 교배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나오죠. 그럼 유전자형 몇 종류예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상인연관이라면 세 종류예요. 독립이면 9종류죠. 그렇지만 상인연관이라면 세 종류예요. 상반연관이라면 몇 종류라고 해야 되는가? 상반연관도 똑같이 그렇지 세 종류죠. 머릿속에 금방 나오잖아요.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니까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죠.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상반연관도 세 종류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독립인지 상인지 상반인지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또 1번 검정교배하면 네 종류. 이거 검정교배하면 독립유전이라면 검정교배하면 몇 종류 나와요? 독립유전이라면 이건 뭐 여기다 쓸 것도 없다. 독립유전이라면 검정교배하면 몇 종류 나오는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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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몇 종류? 네 종류. 상인연관이라면 1대 0대 0대 1이니까 두 종류. 상반연관이라면 0대 1대 1대 0이니까 두 종류. 그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지.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독립유전이다 연관유전이다 할 말이 없잖아. 수능에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난다니까요. 표현형은 우성형질의 것으로 나타나는데 요거 하나 맞네요. 표현형은 우성형질.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형은 이걸로 나타나잖아. 우열의 원리는 어긋나는 거 아니니까. 표현형은 우성형질에 나타난다. 이거 맞고. 그러니까 맞는 것, 옳지 않은 것 하면 기억, 니은 하고 이건 애매모호. 단서가 없어서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없는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3번, 6번, 8번 답 없고 1, 2, 4, 5, 7, 8, 7은 쉽고 그렇죠? 예, 그러면 식물의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카스파리안선은 아포플라스 경로를 막는다. 다 알죠. 물광부에서 물의 수송을 일어나는 건 뿌리압. 제일 먼저 뿌리압, 두 번째는 모세관 현상, 응집력, 증산작용. 맞죠? 궁변세포는 빛이 없으면이에요? 있으면이에요? 있으면. 아침에 빛이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잖아요.
이산화탄소 감소하면 뭘 끌어들이는가? 칼륨을 능동성시킨다. 그래서 칼륨을 능동성시킨다 해야 되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이라고 해야 되죠. 동반세포. 동반세포는 우리 무슨 세포라고 합니까? 반세포. 반세포는 무슨 관에 있는 세포인가? 체관에 있는 세포.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어떤 번 잘못되는가? 3번만 잘못됐죠. 어려워요? 쉽죠? 공변세포는 빛이 있을 때 빛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바로 답 나오죠. 그 다음에 10번은 질소는 단백질과 해산 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대사 산물. 그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대사 질화세균은 뭘로 만드는 건가? 왜 항상 여기 아질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암모늄염, 이렇게 있을 때 NO3, NO2, NH4 오늘 문제 푼 거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되는 건 무슨 세균인가? 질화세균. 이건 무슨 세균인가? 질화세균. 그럼 이거에 관계된 질소대사에 관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대사에 관여 생산하는 미생물, 그러면 질화세균. 이건 맞죠? 그래서 기억법 맞고. 니은번. 탈질화세균은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N2로 이걸 탈질소세균이라고 하죠. 그럼 탈질소세균은 식물을 이용하게 해요? 이용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해야 이용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용해요? 식물이 공기 중에 질소 이용 못하잖아요. 공기 중 날아갔는데. 이건 당연히 이용 못하죠. 남세균 무슨 고정을 수행하며? 질소 고정을 수행하며.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남세균 질소 고정을 수행하며가 돼 있죠. 또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 쉽죠?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지금 10번 푸는 동안, 반 푸는 동안. 예,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해야 되지. 이거는 날아가는 건데 어떻게 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4명의 학생이 동일한 식물을 관찰했다 그랬어요. 인맥이 서로 인맥이 평행하면 무슨 맥이 되는가? 나란히 맥. 나란히 맥은 관다발이 형성층이 있어요, 없어요? 형성층이 없기 때문에 형성층이 있는 거는 원형의 관다발이죠. 이렇게 물관체관이 이런 모양 물관체관이 있는 게 형성층이 있는 거고, 형성층이 없는 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형성층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산재관다발로 돼 있죠. 이게 무슨 식물인가? 외떡잎 식물. 그러면 평행한 거는 원형 아니죠. 꽃잎이 이건 쌍떡잎 식물은 그물맥. 형성층이 있으니까 원형 관다발. 이건 꽃잎이 외떡잎 식물은 몇 체 배수인가? 외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 그래서 외떡잎 식물은 3회 배수. 쌍떡잎 식물은 4 내지 5회 배수. 그래서 여기서 꽃잎은 5개 아니죠. 또 이런 식물은 뿌리가 무슨 뿌리인가? 잔잔한 뿌리. 무슨 뿌리라고 했는가? 수염뿌리. 네, 수염뿌리. 이거는 무슨 뿌리인가? 나이테가 있으니까 고든 뿌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원뿌리 아니죠. 그러면 인맥이 갈라졌잖아요. 인맥이 갈라졌죠. 무슨 식물인가? 쌍떡잎. 쌍떡잎 식물은 관다발이 뭘로 되는가? 원형으로 돼 있어야 되죠. 산발이 아니라 원형. 꽃잎은 4, 5의 배수고 뿌리가 수염뿌리면 은행나무 뿌리가 수염뿌리라고 은행나무, 쌍떡잎 식물, 참나무 뿌리가 수염뿌리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A가 발로 차서 넘어져. 그래서 당연히 아니죠. 인맥이 서로 평행하면 나란히 맥. 관다발이 산발적. 꽃잎은 3의 배수니까 6개. 뿌리는 무슨 뿌리인가? 수염뿌리. 3번이 맞는 말이죠. 또 인맥이 갈라짐 하면 원형의 관다발. 그런데 꽃잎이 6개, 이거는 안 되죠. 원뿌리는 되는데. 그래서 맞는 건 3번이 돼야 되는데, 요 나머진 다 하이크레스 생물에 있는데 요게 없지, 요거. 그렇죠? 요게 캠벨, 문제로 푸는 캠벨 생명과학. 그래서 딱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그 두꺼운 캠벨 생명과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캠벨 생명과학을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렇게 하나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불안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이 생각을 나도 실제로 못했어요. 너무 이건 초등학교 정도, 중학교 정도에서 나오는 자연 시간,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시간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답은 3번. 요거 아니면, 이건 뭐 워낙 기초적인 거고, 아니면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11번에, 뭐, 이건 문제 읽을 것도 없죠? 전압개폐성이 아닌 칼륨 통로. 그럼 무슨 이온 칼륨 통로? 수동 이온 칼륨 통로. 그럼 수동 이온 칼륨 통로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열려 있다. 그럼 전압개폐성 아닌 수동 이온 나트륨 통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동 이온 칼륨 통로 열려 있으니까 수동 이온 칼륨 통로가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열릴 건 이거밖에 없는데 당연히 열려 있죠. 수동 이온 칼륨 통로는 휴지전 이때가 아니라 항상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트륨 통로는 안 열려 있잖아요. 전압개폐성 나트륨이 없잖아요, 없어. 그다음에 나번, 이 자리에 가번, 나번은 이게 나번이잖아요. 무슨 통로 열려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은 항상 어느 쪽이 많다? 바깥쪽이 많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야 되죠. 나트륨 통로에서 막전이가 변한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막전이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 45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막전이가 변한다. 맞고. 그 다음, 요거 이제, 다번은 여기가 돼. 다번이죠. 그럼 다번은 전압개폐성 칼륨 통로가 열리고까지는 맞죠? 근데 칼륨은 항상 어디에 많다? 칼륨은 항상 안에 많다. 그럼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지. 틀렸죠? 또 전압개폐성 칼륨 통로가 이때 닫혀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무슨 분극이 일어난다? 과분극이 일어난다. 그랬죠?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서 과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맞는 건 뭐만 맞는 말인가? 나만 맞는 말이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건 고등학교 수능 문제도 가장 쉬운 문제 축에 들어가는 13번은 세포 호흡에서 전자전개를 통한 ATP를 얻어내기 위한 것인데, 문제에 뭐라고 나오는가? 탈수소 효소의 기질. 탈수소 효소. 그럼 우리가 시트르산 회로에서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A 됐다가 들어가서 누구하고 만나는가? 옥살아센과 만나서 무슨 산으로 되는가? 시트르산 됐다가 알파케토쿠타산, 석신산, 푸말산, 말산, 옥살라산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가는 곳이 어디가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가는가? 탄소 3개인데 탄소 2개. 이산화탄소 2개, 4개, 4개, 2개 합하면 6개. 6개가 5개 됐으니까 여기서도 이산화탄소. 5개가 4개 됐으니까 여기서도 이산화탄소. 다 떨어져 나갔고.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갈 때마다 무슨 요소가 작용하는가? 예, 탈수소 요소. 그래서 여기서 NADH. 여기도 NADH, DH. 여기도 NADH. 막판에서 NADH. 적용하고,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는? 석신산과 풍활 사이에서는 FADH2가 됐죠. 그러면 이건 누구의 조효소? 시트르산인데, 시트르산에서 물 하나 빠지고 들어가면 아이소시트르산. 아이소시트르산의 탈수소 요소 됐죠? 또 아이소시트르산의 탈수소 요소. 네, 이거는 누구의 탈수 요소인가? 알파케토쿠타산의 탈수소 요소. 이거는 누구의 탈수 요소인가? 석신산의 탈수소 요소. 이건 누구의 탈수 요소인가? 말산의 탈수 요소. 이건 다 있네요. 그럼 이건 다 맞았어요. 탈수소 요소. 그런데 앞에 있는 건 이 인산 그리세르산, 이게 뭐냐면 포도당 6인산 됐다가 포당 6인산이 과당 6인산 됐다가 과당 6인산이 과당, 그렇죠. 1, 6, 2인산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뭘로 되는가? G3P로 되고, G3P 다음에 뭐가 되는가? 그렇죠. 뭐하고 똑같으냐면 RUBP에서 뭘로 돼요? 3PG, 이산화탄소 받아서. 그럼 3PG가 뭘로 돼요? 13DPG,
요때 뭘 받는가? ATP. 13DPG가 뭘로 돼요? G3P로 되잖아요. 이때 누구 받는가? NADPH. 그래서 NADP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뭘로 되는가? 그러면 이제 G3P 두 개 중에서 포당 만들잖아요. G3P 두 개 중에서 포당 만들었잖아요. 그거 거꾸로 오는 중이지. 그러면 G3P에서 이제 뭐가 돼야 돼요? 1,3,2인산 그리세르산이 돼야 되죠. 그럴 때 누가 작용해야 돼요? 그렇죠. NADP가 NADPH 돼야지. 네? NAD가 NADH로 돼야 되죠. 네, 그래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 또 ATP 들어가면서 DPG 돼야, 3PG 돼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피루부산 되는 거죠. 그러면 요때는 누구의 조효소인가? G3P. 그럼 G3P의 조효소니까 뭐가 되는가? 오게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탈수소요소의 조효소잖아요. 이거 맨날 내가 탈수요소 가르쳐 줬었죠? 요놈은 누구의 탈수요소다, 요놈은 누구의 탈수요소다, 계속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14번엔 유전체학. 유전체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유전체하고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유전체의 크기는 생물 개체의 크기. 김준영이 뚱뚱하다고 유전체 많고, 누구는 삐쩍 말랐다고 유전체가 적고,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아니, 누구는 뚱뚱해서 유전체가 많아? 누구는 너무너무 호리호리 가늘해서 유전체 적고 막 그래요?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생물체의 크기, 복잡성, 이런 거, 외형, 잘생겼다고 유전체가 많고, 잘 못생겼다고 유전체가 없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걸 같이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안 어려워요. 바로 답 나오잖아요. 사람의 수정내에서 45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그럼 45개 염색체 가지고 있으면 무슨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가? 비분리. 그럼 감수 1예요, 2예요, 둘 다 돼요. 그렇죠. 감수 1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감수 2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XXXY에서 감수 1분열인가 2분열인가 XXY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감수 분열 비분리. 감수 분열 비분리니까 답 바로 나오죠. 어디서? 1번. 2번은 키아즈마는 교차 일어날 때 교차점. 3번은 2분열 중계 염색체 정렬이 아니라 비분리된 거죠. 또 3번은 23개의 염색체가 가진 난자, 정자, 또는 뭐 23개 꼭 난자가 돼야 돼요? 정자도 돼야 돼. 꼭 정자가 돼야 돼? 난자도 돼야 되죠. 그럼 뭐 당연히 이거는 눈으로 보면 1번밖에 답이 없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여태까지 어렵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죠? 나한테. 안 어려워요. 16번.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바로 답으로 갈게요. 얘는 뭐예요? 간내. 얘는 뭐가 되는가? 뇌하수체 바로 옆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내가 요거 찾으라 그랬지, 뇌하수체. 그러니까 뇌하수체 일직선으로 옆에 있으면 중내.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가? 연수. 대는 밑에 있으니까 무슨 된가? 소내. 그래서 내가 맨날 연수가 하는 일 세 가지. 소화, 호흡, 심장박동. 소화, 호흡, 심장박동 연수가 하는 일이라 그랬죠? 안 어렵죠? 그래서 몇 번 돼야 되는가? 3번 돼야 되죠. 그 다음에 17번. 칼슘의 세포막 이동을 차단. 그럼 칼슘의 세포막 이동을 차단한다. 그러면 칼슘의 세포막 이동을 차단한다. 라고 하면 칼슘이 세포막으로 이동되는 걸 차단해서 여기에 시냅스 소포가 있죠. 시냅스 소포가 시냅스 전막과, 여기는 시냅스 후막이죠. 시냅스 소포가 시냅스 전막과 융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칼슘이 들어와야 되죠. 칼슘 통로용에서. 칼슘이 들어오게 되면 시냅스 전막과 시냅스 소포가 융합되지. 융합되고 나면 무슨 작용으로 나가는가? 세포의 배출 작용으로 누가 분비되는가?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신경 흥분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칼슘 통로를 차단했어요.
그럼 시냅스 소포가 시냅스막과 융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전달이 안 되죠. 바로 답 나오죠. 그럼 누가 안 나가는가? 아세틸콜린이 안 나오죠. 그럼 몇 번 답이에요? 그래서 시냅스 전면의 신경전달 물질 방출을 증가하니까 감소시키는 거죠. 칼슘 유입을 억제했으니까. 답 몇 번 돼야 될까? 이거 나머지 읽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안 어렵죠? 그래서 18번. 난모양 적혈구.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에서 베타 헤모globin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글루탐산이 바알린으로 됐어요. 그럼 우리가 비전하, 비극성, 비전하, 극성, 전하, 극성. 이거는 뭐하고 뭐가 있었는가 그러면 OH, SH, NH2.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는가? 세트타,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이건 뭐라고 했는가? 시스테인. 요거는 전하극성의 무슨 성하고 똑같은가? 산성. 글루탐산과 아스파트산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한 순서대로 써줘야 또 안 헷갈리지. 아스파트산. 항상 나는 순서 안 바꿔요. 이따 그럼 내가 바뀔 때 바꾸는 경우는 딴 생각을 하다가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아스파트산, 글루탐산.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죠. 그럼 아스니까 여긴 아스파라진, 파라진. 글루니까 뭐가 되는가? 글루타민 하고 염기성 아미노산은 아이라 그랬죠? 이라. 그럼 뭐가 뭘로 바뀌었는가? 글루탐산이 뭘로 바뀌었는가? 바알린. 없네. 그럼 바알린 어딘가? 여기 바알린이 있겠네. 그럼 글루탐산이 바알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극성이 비극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극성이 비극성으로 바뀌었으면 답 나오네. 몇 번? 그렇죠. 이 글루탐산이 바알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극성이 비극성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물과 결합해? 그러니까 단백질 내부를 구성할 것이다. 되죠. 맨날 세트 다 했으니까 안 어렵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 전번에 나왔던 효소 X 해갖고 뭐가 뭘로 그거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때는 완전히 껍질을 벗기는데 오래 걸렸지. 벗기고서도 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다 껍질 벗길 필요도 없잖아요. 전하가 비전하로 바뀌었으니까 물과 결합 못하겠구나. 그러면 내부 구성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되죠. 19번. 다른 세 종류 유전자가 A, B, C가 유전자 좌위에 있다. 근데 A는 B, C와 50%, 그럼 A와 B의 교차율은 50%. 또 C, A와 C도 교차율은 50%가 되죠. 그런데 B와 C는 14%라 그랬어요. 그럼 B와 C는 교차율이 14%이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A와 B는 뭐다? 독립. A와 C도 독립. 그럼 B와 C는 50이 아니니까 뭐 되는 거야? 연관됐다가 돼야 되죠.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다. 그럼 B와 C가 연관이다. B, C가 연관이면 B, C도 연관이 되겠죠. 그럼 A와 B는 독립이다. 그러면 얘도 같은 집에 사는데 얘랑 독립이다. 그러면 A는 이렇게 돼 있어야지. A와 B 독립, A와 C 독립이지. B와 C는 연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A, B 독립, A, C 독립, B, C는 연관. 그러면 각각의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아니고. 세 유전자는 서로 연관돼 있다? 아니죠. 하나만 연관돼 있죠. 두 개만 연관돼 있지. 또 A는 연관이 아니라 B와 C는 아니다. A는 연관 유전, A는 독립 유전자예요. 독립 유전자. B와 C가 연관 유전자고. B와 C는 연관 유전자이며 A는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되게 어렵죠? 지금 19번까지 왔어요. 이 중에서 어렵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안 풀어줘도 다 알죠? 누가 제일 멀어요? 무슨 전하를 띠기 때문에 DNA는
DNA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가? 음전하에서 양전하 쪽으로 가죠. 그럼 누가 제일 짧아요? A. 그럼 누가 제일 멀리 가는가? 그렇죠. A가 제일 멀리 가겠네. 그리고 누가 제일 길어요? B. B가 여기 있겠네. A, B. C는 뭐 비슷비슷하니까 여기 있겠네. 그럼 A, B, C. 플러스 쪽에서 A, C, B. 플러스 쪽에서 A, C, B. 플러스 쪽에서 A, C, B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어렵죠? 이걸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8급 보면서 7급, 8급, 아니 8급, 9급 보면서 이걸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더 쉽게 내야 돼요? 쉽죠? 그래서 난이도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인데, 먼저 오류가 이제 3개나 그렇게 오류가 돼 있어서,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지났는지, 이의제기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혹시 안 지났다면 이의제기 해도 돼요. 내가 아까 자료까지 다 줬잖아요. 어느 생명과학책, 어느 생화학책 자료까지 다 줬으니까. 근데 문제, 오류 난 문제도 그조차도 어렵지 않잖아요. 쉬운 문제잖아요. 뭐 세포성 면역 또는 체액성 면역이라든가, 예, 또 연관유전, 독립유전, 독립이란 말 한마디 빼는 바람에 이런 실수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산화적인 산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합해서 산화적인 산화니까 뭐 확산이나 뭐 이런 말 썼으면 될 수 있는데 그런 말도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애매한 문제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그런 대로 우리가 배운 데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 배운 데가 아니라 그냥 난해하지 않게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 공부할 때 많이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네.